다시 돈을 벌고자 하는 이 마음은 있기 때문에 이제는 내가 돈을 어떻게 벌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돈을 벌면 무엇을 할까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전에 돈을 벌면은 할 수 있는 게 그저 좋아 보이는 옷과 신발, 뭐 차 이런 거를 소유하기 위해서 벌었는데, 이제는 돈을 벌고자 하는 이유가 내가 어떤 거를 좋아하는 걸 소유하는 게 아니고 누군가에게 나눠줬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으로 돈을 벌고자 하는 마음을 아주 조금 갖게 됐습니다. 그래서 밑에는 누가 하신 말인지 모르는데 굉장히 문구가 감동 깊어서 제가 항상 늘 갖고 다니던 멘트인데, 집착하는 마음이 없는 게 가장 큰 부자의 마음이다. 그래서 돈을 벌면 벌수록 또 다른 소유하는 이러한 욕구가 다시 한번 올라오는 걸 느낄 때마다 항상 이 문구를 보면서 그 전에 저의 그런 무지와 아집을 털어내는 그런 멘트로 지금 삼고 있습니다. 어쨌든 제가 돈을 벌고자 하는 다른 이유는 이제는 소유가 아닌 나눔을 위해서 벌어보자 라는 마음을 먹는데, 한 가지 문제가 생깁니다. 우선은 요거는 그런 마음을 이제 먹기 위해서 제가 이제 노트에 이제 적어놨던 건데요. 뭐 모든 목표는 나를 위함이 아니라 남을 위한 참 나를 위함이고, 나를 내려놓기 위해 나의 목표를 이뤄 나간다 라는 것도 이제 새겨놓고, 행동하지 않은 자명한 생각은 그저 잡념일 뿐이다 라는 뭐 문구도 세워놓고요. 이 노트는 제가 이제 목표 100번 쓰기를 도전하기 전에 앞에 이제 가구를 던져놨던 이야기입니다. 네, 얼마 안 됐어요. 그리고 오른쪽에는 나름 성공과 투자 철칙이라고 해서 어떠한 멘트가 떠오를 때마다 저의 그 에버노트에 이제 적어놨던 건데, 가장 첫 번째는 내가 성공하고자 하는 이유를 적어놨습니다. 나의 깨달음이 맞다는 걸 증명하기 위해 그로써 남을 깨닫게 하고 그걸로 나의 존재감을 알리는, 탐진치는 뭐 약간 불교적 용어인데 그냥 나의 욕망 그런 거를 자명하게 좀 이끌어 가기 위해서 내가 성공하고자 하는 이유라는 원을 세웠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문제가 생긴 건 뭐냐면 남을 위한 마음이 안 생기는 거예요. 네. 왜냐면 저는 여태까지 남을 위한 마음을 갖고서 살아본 적이 많이 없었어요. 내 욕심, 내가 좋아하는 차, 내가 좋아하는 옷 이런 것만 차지하려고 다른 사람들과 경쟁하면서 살았지, 한 번도 누군가를 위해서 이런 봉사하는 이런 마음을 갖고자 마음 먹었던 적이 없었기 때문에 저에게 그런 문구들을 쓰면서도 굉장히 큰 혼란을 많이 가져다 줬어요. 근데 책에서 보면은 그런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나보다 남에게 베풀었을 때 내가 더 많은 걸 갖게 되고, 그리고 내가 갖고 있는 소유욕을 내려놔야 진정한 행복이 찾아온다. 저는 이거를 좋다라는 거를 인식만 했지 제가 느끼지 못했거든요. 그래서 앞에 이제 글 쓴 것처럼 남을 위해서 돈을 번다라고 생각을 해도 그런 마음이 생기지 않는 게 가장 저에게는 큰 고민이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시작했던 게 봉사하는 마음을 키우기 위해서 쓰레기를 주워보자였습니다. 제가 제 마음에 쓰레기를 줍고 싶어하는 봉사의 힘이 커서 쓰레기를 주었던 건 절대 아니고요. 그 마음의 힘을 키워보고 싶어서 쓰레기를 주워보자라고 해서 그날 당장에 나간 거예요. 근데 이게 사람의 욕심이 끝이 없는 게, 평생 쓰레기를 주워보지도 않은 제가 막상 쓰레기를 주우려고 하니까 그래도 찍기는 있어야지, 그래도 뭔가 이렇게 딱 매가지고 딱 편하게 하는 이런 뭔가 좀 이런 것들이 있어야지 라는 그런 욕심이 나오더라고요. 그때 또 한 번 느꼈습니다. 언제든지 어느 길을 가든 내 무지와 아집에게 당할 수가 있구나. 이런 좋은 일을 하는데도 저의 욕심이 늘 스며들더라고요. 그래도 금연이라는 그 알아차림을 통해서 저의 마음을 계속적으로 이제 알아차리기 시작했고, 그날 집에 보이는 검은 봉다리 하나 들고 나가서 이렇게 쓰레기를 주웠습니다. 쓰레기를 이제 줍다 보니까 지금 제가 말한 것처럼 우리 안에 마음에 이미 버리는 마음이 있고요, 줍는 마음이 있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버리는 마음은 앞에 말했던 뭔가 무지, 욕심, 두려움 이런 마음이고, 줍는 마음은 원래 우리가 갖고 태어났던 그런 지혜로운 마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쓰레기를 주우면서도 늘 이 두 마음이 공존했고, 아직까지도 항상 이 두 마음과 싸우고 지내고 있습니다.
생각해 보니까 봉사하는 마음이 없는 게 아니고 우리 안에 이미 욕심과 탐욕에 가려져서 봉사하는 마음을 무시하고 살았다라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 전에 항상 생각했던 건 봉사의 마음이 있어야 봉사를 하는 거지라고 생각했는데, 원래 우리는 봉사의 마음을 갖고 있지만 우리가 어떤 욕심이나 그리고 뭔가 더 갖고 싶어하는 탐욕 이런 것 때문에 봉사하는 이 마음을 무시하면서 살았다라는 걸 이 작은 쓰레기 줍는 거를 통해서 느끼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제 에피소드 하나를 얘기해 드리자면, 새벽에 이제 일어나서 쓰레기를 주우러 가는데 그날은 쓰레기를 주운 게 아니고 지갑을 주웠어요. 네, 루이비통 지갑입니다. 네, 진짜인지 가짜인지 모르겠지만 아마 제가 이 쓰레기를 줍는 마음을 키우지 않은 상태에서 이 지갑을 주었다면 솔직히 말씀드리지만 저는 절대 지갑을 찾아주지 않았을 거예요. 이 지갑 안에 25,000원 정도가 들어있었는데 이 돈을 갖고 싶어서 찾아주지 않는 게 아니라 귀찮아서 찾아주지 않았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그런데 이제 이 마음이 키워지고 나다 보니까 이렇게 붙였습니다. 뭐 어떻게 방법이 없어서 이제 그냥 A4 용지에 써가지고 안양대학교 학생이더라고요. 제 연락처인데 이렇게 붙이고 나서 3일째 이제 연락이 왔습니다. 네, 지갑을 찾아줘서 감사합니다 하면서 안에 들은 돈은 25,000원이었는데 5만원을 받았어요. 네, 학생이. 그래서 이렇게 이제 답변을 드렸는데, 이때 정말 작은 거였지만 제가 직접 체험을 하면서 내가 갖고자 하는 마음이 아니고 누군가한테 주고자 하는 마음을 받았을 때 더 큰 걸 얻을 수 있다는 이 체험을 아주 잠깐 했습니다. 네. 마지막 이제 거의 다 와갑니다. 저희 마음에 이미 우리가 태어났을 땐 사실 양심과 두려움, 이 저울의 크기가 저는 동등하게 갖고서 태어났다고 생각을 해요. 저 어렸을 때만 생각해도 되게 양심적인 아이였습니다. 근데 세상을 살다 보니까 양심의 무게가 줄어든 게 아니고 두려움의 무게가 커져서 이 두려움이 우리 양심을 계속적으로 누르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제 방에 써 있는 문구가 하나 있는데, 인생은 무언가를 계속 채우는 게 아니고 덜어내는 거다라는 생각을 많이 가지고 삽니다. 대부분 사람들 양심을 채우기 위해서 혹은 지혜를 채우기 위해서 더욱더 많은 지식을 갈구하고 더욱더 많은 것을 채우기 위해서 노력하는데, 아무리 해도 저는 그게 잘 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지식을 차라리 채우는 것보다도 제가 갖고 있던 용심, 이런 두려움을 오히려 내려놓으니까 시소에 저울이 조금 더 맞춰지는 것처럼 양심이 뭐 두려움을 완전히 이겨서 누를 필요도 없고, 다시 우리 어렸을 때처럼 두려움과 양심 그냥 50대 50의 비율로만 놓고 나도 충분히 아름다운 사람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쓰레기를 주우면서 한 일주일째 되니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내가 이거 쓰레기 하나 줍는다고 이 세상이 얼마나 변할까? 혹은 내가 이거 줍는다고 내가 얼마나 변할 수 있지? 내가 이거 줍는다고 이 세상이 날 얼마나 알아줄까? 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이거 역시 욕심이더라고요. 그날 아침에 나가서 쓰레기를 줍는 것 자체가 저는 변한 거였고, 그렇게 주워서 내가 주었다라는 내 스스로 양심적임을 선물해줬다는 것 자체가 제가 받은 보상이었습니다. 제가 가장 크게 느꼈던 건 어떠한 대단한 걸 받고 어떠한 대단한 뭔가 알아주는 이런 게 아니고 그냥 줍는 행위 자체가 변했다라는 것을 알아차렸을 때 가장 풍족함을 많이 느꼈어요. 네. 그래서 그냥 하루하루에만 집중하다 보니까 쓰레기 줍는 거 하나만으로 이렇게 이 자리에 와서 여러분들한테 이런 발표를 하게 되는 영광스러운 자리까지 앉게 된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이제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돈을 버는 데에서도 막상 어떤 걸 막연히 소유하기 위해서 버는 게 아니고 많은 걸 좀 나눠주기 위해서 해야 된다는 그 마음의 혼란, 그게 쓰레기를 주우면서 조금은 더 채워졌고요. 그러면서 이제 행동 하나하나도 이거는 제가 이제 예전에 원래 저라는 사람은 하루 종일 게임만 붙들고 사는 아이였어요. 네. 이 친구가 많이 아는데 거의 회사 일은 이 친구가 다 하고 저는 게임만 하면서 그렇게 지냈던 친구였고, 그리고 사람들 앞에서
굉장히 에너지 있게 그냥 노는 거를 굉장히 좋아하는 그냥 청년이었습니다. 이랬던 제가 쓰레기 줍는 거 하나의 마음으로 인해서 그 100번 쓰기를 해서 이제 100일차가 채워졌고요. 그리고 매일 이제 쓰레기를 주우면은 그냥 저 나름대로 이렇게 붙여요. 하루, 이틀, 3일, 4일. 여기 이제 저의 목표들이 다 들어있는데 지금 다른 것들은 많이 안 채워졌습니다. 근데 이 녹색이 이제 쓰레기인데 요거는 100일을 넘어서 지금 이렇게 130일째, 132일째 지금 달려오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처음에 이제 부동산 저도 스터디를 이제 모임을 갖고 이제 경매 스터디를 하고 있는데 오늘 여기 옆에 계신 분이 이제 스터디에서 만난 분이세요. 그래서 여기까지 이제 연결이 돼서 오시는데 처음에 이렇게 여기 계시네요. 여기. 네. 처음에 네 분이서 이렇게 만들어지는 스터디 모임도 지금은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참여해서 같이 일산에서 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참여해서 모임을 갖고 있고요. 네. 얼마 전에 낙찰 받으셨어요? 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그동안 이제 영상을 보신 분들 몇 분 계실 수 있는데 그동안 이제 쓰레기를 주워왔던 이런 과정들을 영상으로 이렇게 사진으로 이렇게 편집했던 제가 가장 자랑하고 싶은 저만의 동영상을 이 자리에서 보여드리는 걸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잠에서 깨어 너를 바라볼 수 있다면 물 한 개 피는 강가에 서서 작은 미소로 너를 부르리. 하루를 살아도 행복할 수 있다면 나는 그 길을 택하고 싶다. 네, 여기까지입니다. 네. 제가 지금 이 타이틀을 시행착오에서 이제 성공을 배운다의 착오로 쓰고 있는데 열매꽃님이 착오에서 최고로 바꾸시라고. 네. 그래서 시행착오를 거듭해서 최고가 되는 그날까지 더욱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